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할 때 한없이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시간을 줬다가 연락하는 게 맞는지, 혹은 시간을 갖자는 게 곧 이별을 말하는 건 아닌지,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이유가 다 다르고 주장하는 해결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누가 틀린 건 없어요. 다 그들이 겪어봤던 경험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고려해두고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의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경우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함께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갖자는 상대방의 말이 상당히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다고 느껴지실 텐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불안한 마음을 절반 정도는 줄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할 땐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지친 경우, 두 번째는 상대방이 없어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잠수이별과 비슷한 경우, 네 번째는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상대방이 지친 경우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이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게 맞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끌리는 마음은 아직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 거예요. 다만 반복되는 문제로 다투는 게 지치고 힘들다거나 신뢰가 깨져버려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란 거죠. 지금 당장은 계속 연인과 연락을 하고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온전히 이 고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시간을 갖자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지는 아직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 즉 감정은 강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란 거죠. 내가 평소에 상대방의 입장을 크게 헤아려 주지도 않고 내 방식, 내 입맛대로 연애를 했다거나, 상대방과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닥달을 했다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내가 고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상대방이 말한 시간을 갖자는 것의 의미는 헤어지자 라기보다는 잠깐 멀어져서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관계가 계속 삐그덕거릴 것 같아서 시간을 갖자고 한 경우엔 알겠다며 마냥 기다린다거나 되려 헤어지자고 자존심을 세우는 건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이 입 밖으로 시간을 갖자는 말을 하기까지의 사고를 쭉 생각해보시고 그 사람이 겪었던 고충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나의 잘못을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러이러해서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하다 라는 스탠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잘못을 복귀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문장으로 잘 정리해서 전달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상대방의 시간을 갖자고 말하자마자 붙잡듯이 매달리는 것보다 잠깐 여러분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말한다면 조금 더 진정성을 실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나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돌아봤을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끝끝내 헤어지자는 선택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은 약간의 기대를 걸고 마지막 남은 힘 짜내서 만나봐야겠다는 선택을 할 거예요. 다음으로 상대방의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경우, 상대방이 나한테 시간을 갖자고 말한 뒤에 이별을 체험해보는 거죠. 시간을 갖자는 말을 하기 전까지 수도 없이 헤어지고 난 뒤의 삶을 시뮬레이션 돌려보긴 했지만 이게 또 직접 체험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완전히 관계를 끝내자고 말하기엔 아직 겁이 나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더구나 마음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시간을 갖자고 말한 뒤에 상대방이 없어도 괜찮을지 느껴보면서 헤어지자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이는 첫 번째 케이스와는 다르게 아무리 관계를 복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잘못을 반추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 역시 잘못한 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과실이 어느 정도 있을 뿐더러 내가 했던 행동들만으로 상대방이 이별을 택했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엔 상대방이 지쳐서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위해서인 요인보다는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나 미래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랑 뭐가 다른지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상대방이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이 크지만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위해 시간을 갖자고 한 경우엔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은 높지만 미래 가능성은 되게 낮은 상황인 거예요. 비교를 위해서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성적인 끌림이 100이고 미래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거죠. 반면에 상대방이 나랑 헤어질까 말까, 얘가 있어도 괜찮을까 아닐까 아리까리한 마음에 조금 테스트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말을 뱉은 거라면 이성적인 끌림이 50이고 미래 가능성도 50으로 낮아진 경우라는 거죠. 물론 상황을 딱딱 쪼개서 나누기엔 한계가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한편으론 상대방 없이도 괜찮을지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을 순 있죠. 그래도 최대한 상황을 다각도로 바라본다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작정 기다리거나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래 알겠어,
다만 일주일 뒤엔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생각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보면 좋겠어요. 나의 이성적인 그림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자세를 보이면서 무작정 매달리는 것도 위험하고 나의 미래 가능성 역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부리면서 강하게 나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때문에 저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스탠스로 접근하는 게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잠수이별과 비슷한 경우예요. 이런 인간상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회피형 인간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어지고 싶은데 그걸 먼저 말 꺼내서 나쁜 놈 되기도 싫고 이별을 당한 상대방이 붙잡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그때의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걸로 이별 통보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상대방이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언제까지 시간을 가져야 되냐, 혹은 뭐가 문제냐 닥달하면 이런 시간을 이해 못하냐, 왜 이렇게 집착하냐, 배려심은 없냐, 이런 말로 이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곧장 본인도 합리화하고 이별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인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상대방이 그런 인간인지 판단해봐야겠죠. 만약 연애를 쭉 돌아봤는데 내가 마땅히 잘못한 것도 없고 평소에 다툼도 잘 없었을 뿐더러 최근까지만 해도 데이트나 연락을 잘하다가 갑자기 저러는 거라면 높은 확률로 회피형 인간과 비슷하게 이별도 추잡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며칠 정도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오히려 내 쪽에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큰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판한다든지 먼저 이별을 선수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울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거나 조곤조곤 설득하려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당장 마음을 돌릴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추잡하게 이별을 택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이성적인 끌림이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내 연인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높은 사람이라면 뭔가 관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싸우더라도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건 조율하건 그렇게 맞춰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도도 없이 곧장 추잡하게 이별을 하려고 한다는 건 배려가 없는 건 둘째치고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 낮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본인 딴에. 때문에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매달리거나 붙잡는 저 자세가 아니라 나도 너 아니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자세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돌아오진 않겠지만 이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네 번째 케이스예요.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집안에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남자에게 연애보다 당장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냐 라면서 닥달하는 순간 남자 입장에선 정내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면서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선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상황적인 이유가 구차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세 번째에서도 말씀드린 그 잠수이별과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황적인 문제가 있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건지는 잘 판단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케이스,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에서 시간을 갖자는 말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당장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매달리거나 화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겠다면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불안함과 초조함을 못 이기고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인 거죠. 첫 번째 방법처럼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며 상대방을 닥달하면서 화내거나 매달리는 건 앞서 말씀드린 상대방이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케이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케이스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시간을 갖자고 한 게 처음이거나 상대방이 워낙 순한 사람이라면 내가 강하게 푸시하는 게 당장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시간을 갖자고 말한 게 아닌 이상 이미 시간을 갖자고 말을 뱉어버린 상대방의 입장에선 그 말을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수없이 고민했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다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싫은 거죠. 결국 나는 상대방의 시간을 갖자고 한 말에 마지막까지 지질 끄며 매달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시간을 갖는 동안 상대방은 더 여유롭게 연애를 이어나갈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고 성질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 전략으로 그럴 거면 헤어지자, 네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뱉어봤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지금 당장 본인이 한 말을 번복할 가능성이 몹시 낮아요. 오히려 그래 그냥 헤어지자 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조그마한 끈마저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다시 후회하고 먼저 저 자세를 보이면서 붙잡게 되겠죠. 혹은 상대방의 시간을 갖자는 말에 그래 알겠어 하고 기다리는 경우는 상대방이 아직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과 미래 가능성이 괜찮은 상황에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즉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앞으로도 이 관계가 괜찮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상황이란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성적 그림도 낮고 미래 가능성도 쏙 높지 않다면 한없이 기다린다 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 올 가능성은 낮아요. 기다리던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 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먼저 연락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얘기하면 안 되냐 라는 식으로 저자세를 보이게 될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만 미래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갖자고 한 게 아니라면 보통은 나의 이성적 그림이 낮아진 게 시간을 갖자고 한 이유일 텐데, 이렇게 먼저 저자세를 보이게 된다면 나의 매력은 더 떨어지게 될 테고, 상대방은 그래 이렇게 나한테 매달리는 애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별의 결심을 굳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상대방의 입에서 시간을 갖자는 말이 나올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반응인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나 화내거나 매달리는 방법은 재회에 있어서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상대방이 시간을 갖자 했을 때 상황별로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말하면 안 될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생각에 존중하고 무한정 기다리는 포지션이 아니라 나름의 기간을 정해두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이 됐을 때 먼저 연락을 하고 그때 상대방의 반응이 냉담하다면 마음이 식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건 내 매력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상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었음에도 묵묵부답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매너 없는 상대방의 행동을 가볍게 지적하고 먼저 끝맺음을 해버리는 게 나의 이성적인 끌림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보통은 일주일 내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2주가 지나서도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나와 다시 연애할 마음이 거의 없는 거라 봐도 무방해요. 나에게 이성적 끌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만약 지금 상대방이 시간을 갖자고 한 말에 피가 말리는 하루하루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대방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 분이라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